챗GPT가 도입되면서 가상 공간에서 사람이 아닌 NPC나 가상 사물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면서 한물 같다고 평가받던 메타버스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메타버스에 로그인해서 다른 아바타와 상호작용해야 하는 과거와는 달리 챗GPT를 장착한 NPC들끼리 알아서 스스로 상호작용을 하고 컨텐츠도 만들고 거래까지 한다면 새로운 메타버스 세상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이런 가상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논문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와 구글 리서치 팀은 지난 2023년 4월 가상 공간에서 NPC들이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고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증명한 논문과 데모 홈페이지를 공개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논문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의 행동을 시뮬레이션하는 생성형 에이전트에 대한 연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생성형 에이전트를 멀티모달 기술과 함께 사용하면 가상현실, 메타버스와 미래의 물리적 공간에서 소셜 로봇으로 행동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인간 행동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자의 시스템과 이론을 테스트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새로운 인터랙티브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인 심즈를 연상시키는 소셜 빌리지를 온라인에 구현하고 총 25명의 캐릭터를 형성한 다음에 이들에게 캐릭터 개별 설정과 각 캐릭터 간의 관계를 입력시켰습니다. 또한 사람의 기억 공간 역할을 하는 메모리 스트림을 만들어서 환경을 인식하고 행동하게끔 디자인했습니다. 메모리 스트림은 캐릭터의 과거의 경험을 저장하는 일종의 기록 데이터베이스로 캐릭터는 이를 기반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다양한 행동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구현한 가상 마을에서 연구진은 챗GPT를 언어 모델로 이용해서 실제 사람처럼 말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시간과 상황에 맞춘 행동을 스스로 수행하게끔 디자인했습니다. 이후 시뮬레이션을 작동한 결과 25명의 NPC들은 실제 사람처럼 서로 상호작용을 진행하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일어나서 아침을 요리하고 출근하고 예술가는 그림을 그리고 저자는 글을 쓰고 의견을 형성하며 서로에게 이를 알리고 대화를 하고 또 지난 며칠간 일을 기억하면서 다음날 계획에 반영합니다. 자신과 다른 에이전트 및 환경에 대한 다양한 추론을 도출하고 자신의 특성과 경험을 반영한 일일 계획을 세고 또 그 계획을 실행하고 적절한 경우에 반응하고 또 다시 계획을 세우며 최종 사용자가 환경을 변경하거나 자연어로 명령하면 이에 응답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성형 에이전트는 아침 식사가 불에 타는 모습을 보면 스토브를 알아서 끄고 또 화장실이 사용 중이면 벌컥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고 교양 있게 밖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이사벨라 캐릭터에게 2월 14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홉스 카페에서 파티를 열자는 정보를 입력하자 이사벨라 캐릭터와 상호작용을 진행한 캐릭터들이 스스로 다른 NPC를 파티에 초대하거나 시간에 맞춰서 파티장에 방문하는 등 별도의 스크립트 형성 없이도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관계를 쌓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 전날 이사벨라는 손님을 초대하고 재료를 모으고 카페를 꾸미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데 시간을 보냈으며 발렌타인데이 당일에는 초대받은 12명의 에이전트 중에서 총 5명이 홉스 카페에 나타나 파티를 함께했습니다. 챗GPT를 장착한 생성형 에이전트의 출현과 또 이들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가상의 사회적 관계망을 보면서 영화 매트릭스와 시뮬라크르가 생각났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는 그에 져서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에서 모사된 이미지가 현실을 대체한다는 시뮬라시옹 이론을 설명하면서 더 이상 모사할 실제가 없어지게 되면 더 실제 같은 하이퍼 리얼리티가 생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시뮬라크르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또 때로는 존재하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인식되는 것들로 시뮬라시옹은 시뮬라크르의 동사적 의미로 시뮬라크르를 하기를 의미합니다. 생성형 에이전트가 앞으로 더 진화하게 되면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시뮬라크르에 매몰당한 매트리스 세상 속에서 살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생성형 에이전트는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적 응용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케터는 생성형 에이전트를 사용자를 위한 프록시로 사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요구와 선호도를 더 잘 이해하고 또 개인화하면서 효과적인 기술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하는 인플루언서나 각 산업별 도메인 전문가들의 고유 특성을 학습한 데이터를 NPC에 적용시킨다면 사용자는 해당 NPC를 통해서 실제 인플루언서나 전문가와 유사한 사용자 경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몰입형 가상세계나 상호작용적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거나 문화적 인식을 촉진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성형 에이전트는 인간 행동을 연구하거나 가설을 검증하는 등의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사회실험을 위해 만들어진 시뮬레이션에서 정책이나 행동들을 미리 시뮬레이션에서 결과를 분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생성형 에이전트의 한계와 또 이에 대한 악용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에이전트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탐지 및 개입이 가능하기 위해서 딥페이크나 잘못된 정보와 같은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해야 됩니다. 초기에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원칙을 준수하면서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생성형 에이전트들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